국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최수임입니다. 오늘도 저희가 준비한 방송을 애청하고 계시는 대한민국의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해외에 계시는 동포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에게 이메일을 보내주시고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고견들을 보내주시는, 탁견을 보내주시는 아주 수준 높은 애청자들이 계십니다. 오늘은 저희 애청자분께서 보내주신 매우 의미 있는 얘기가 되는데요. 보내주신 내용은 제가 굉장히 감사를 합니다. 그리고 보내주신 내용과 더불어서 제가 방금 전에도 좀 업로드를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절대로 정면 돌파를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해결책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유컨대 파도가 밀려오면 그 파도를 뛰어넘어서 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대양으로 먼바다로 향해서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한 애청자께서 보내주신 한국의 정치 상황, 앞으로 어떤 동향으로 되어갈 것인가, 매우 유의미한 평가 분석 보고서가 되겠는데요. 그렇지만 제가 바라보고 있는 시점도 같이 의견을 섞어서 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지금 다이나믹한 코리아, 아주 역동적으로 바쁘게 움직여지는 대한민국 상황을 지금 묘사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대법원 전원합의체 동의에 따른 예측, 여기에 대한 예측 결론을 지금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이재명에 대한 무죄 판결 또는 2심 파기 환송될 것으로 예측이 된다. 그리고 자기 뭐고 얘기가 있던데 완전히 대법원에서 그냥 다 깔아뭉개는 거. 이게 지금 제가 한자로 공부한 놈인데도 이 법률 용어는 일본 사람들이 쓰는 용어를 그대로 베껴 나갔고, 자기 파기입니까? 깨트릴 파자 하나 들어가는 것 같던데. 자, 좀 그래요. 지금 이 보내주신 분 얘기도 보면은 4월 25일 보고에서는 재벌들이 이 판을 움직이고 있고 또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그런 예측이 되고 있다. 그런데 지난 10일 사이에 분위기가 확 바뀌는 느낄 수가 있었다. 즉 재벌과 이재명의 싸움에서 재벌이 밀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그러한 이유로는 조중동의 사설이나 칼럼이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논조로 일제히 돌변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면서 4월 23일자 동아일보의 김순덕 칼럼, 4월 24일자 조선일보 양상훈 칼럼, 4월 25일자 중앙일보 강주환 칼럼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좀 전에 업로드된 동영상에서는 지난 4월 17일 날 조선일보 논조가 바뀌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자,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언론이라는 것이 지금 두려워하는 게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되면 피바람이 분다. 독재 국가가 될 거다. 총통이 새롭게 나타난다. 진짜 과거 아돌프 히틀러가 나타난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대한민국이 급변하는, 자유가 억압받고 아무런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보장받을 수 없는 그런 한심한 국가로 추락할 거라는 지금 걱정들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전 동영상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비겁하고 정직하게 살지 못한 언론사 너네들의 시각을 가지고 전체 국민들의 눈높이로 얘기를 하느냐 이거죠. 더럽고 추하게 부정하고 불쾌하게 살아왔던 건 너네 언론사들이야. 너네 기득권층이었다고. 소위 말하는 스카이 출신이라고 얘기하는 언론 부패 공조 카르텔, 사법 카르텔이라고 하는 대학교 나왔다는 연놈들이 구성되어 있는 사법 부정부패 카르텔. 너희들 같은 언론계, 사법계, 이런 부정 공조 카르텔이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 지금처럼 부패하고 썩어 문드러져 있는데 왜 이거를 국민의 눈높이로 갖다 대고 왜 공포 분위기를 왜 만드는 것이죠? 이래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되면 두려운 세상이 온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피바람이 분다. 아니,
싸워보지도 않고 미리 지레 겁먹고 글러브도 안 껴보고 링에서 내려온다고요? 오르기도 전에 나 졌습니다 하고 패배를 선언한다고요?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배웠다는 놈들이, 이때는 배웠다는 연놈들이겠지. 언론사에 여자도 많으니까. 싸워보지도 않고 지레 겁먹고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 결국 윤석열이가 뻘짓해서 이재명이 대통령 만들어준다. 패배감에 사로잡혀서 분노하고 화내고 발작질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대한민국 언론사가 할 얘기입니까? 자, 이 예측 보고서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국민의힘 최종 대선 후보는 누가 될 것으로 보는가? 한동훈이가 최종 후보로 선출될 것으로 예측된다. 애초부터 한동훈을 선출할 목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었고 시작된 경선이라고 보여준다. 떡줄놈 생각도 안 하는데 미리 김치국부터 마시는 꼴 아니에요? 한동훈이 같은 배신자, 수준도 안 되는 저런 놈이 좋아요. 2022년 7월 달에 미국의 뉴욕 검찰청 남부지청에 갔을 때 대한민국의 암호화폐 관련된 분명한 범죄의 증거자료를 받아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이는 그에 대한 암호화폐 수사를 안 했습니다. 자, 리베이트 뒷구녕으로 딜 쳐서 돈 받았겠죠. 얼마나 받았을까요? 최소한도 조단 이상을 받았겠죠. 그게 이제 한동훈이가 돈이 있는 거예요. 돈이 있다고. 그러니까 몇 천만 원씩 들어가는 광고를 그렇게 여론조사를 막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들이 각성이 되어 있으면 자유공화 시민으로 무장되어 있다면 그런 거짓말과 가만히설에 속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한동훈이 적간놈을 이 나라의 대통령을 뽑는다고요? 지나가는 개가 웃겠군요, 정말. 응? 왜 국민들을 갖다가 계몽하고 각성시켜서 정신들을 차리게 하고 수준을 제고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모른다면 깨트려야 되고. 언론사라는 것들이 그러면 반 이재명 공동연대를 만들어서 이재명이가 대통령 못되게 막으면 될 거 아니에요. 왜 해보지도 않고 헛소리들을 합니까? 피바람이 분대느니 뭐. 이 겁쟁이들이야. 이 언론사라는 것들도 싸워보지도 않고 전쟁 나면 도망가겠다는 국정원에 있는 그런 놈들하고 똑같은 놈들이지 이게. 그러면 현 상황에서 다음번 21대 대한민국 대통령 누가 됩니까? 이런 판단을 하고 있으니까 이재명이가 유력하다고 얘기하죠. 범우파가 단결해도 이재명 당선이 대단히 유력한 것이다. 해봤냐고? 전투해봤냐고요? 싸워봤어요? 해보지도 않고 왜 이렇게 나약한 생각을 갖느냐 이거야. 이게 말하자면은 훈련 한 번 안 해보고 총 한 번 안 쏘본 애들을 국정원장 맡기니까 지금 개판 아니야. 피눈물 나는 훈련을 받아봤는가 그런 자들이? 하늘에서 바다에서 산에서 특수부대 요원과 똑같은 그런 군사훈련을 받아봤느냐고. 해보지도 않은 말이야. 외교관 나부랭이 자식들을 국정원장 앉혀놓으니까 국가가 이렇게 비실비실하고 허약해지는 거 아니에요. 공산 세력이 침투해도 막지도 못하고 말이지. 이래가지고 어떻게 나라를 지키냐고요. 겁쟁이들 말이야. 오죽하면 JMS 정명석 아니야. 사교 집단 교주 지저스 모닝스타라며. 그게 국정원에서 다른 말로 바뀐 거 아세요? JMS가? 뭐야? 어떻게 바뀌었어? 존만한 새끼래. 그래서 JMS래. 이런 비난과 굴욕을 겪고도 국가가 존립할 수 있겠어요? 국정원장한테 JMS라고 국정원 직원들이 비난하고 있는데? 참나. 그러면 이런 얘기 나옵니다. 이재명이가 대통령 될 수밖에 달 희망이 없는가? 방법은 없는가? 그래서 지금 나온 생각들이 뭐다? 오직 반 이재명 세력의 총단결밖에 해법이 없다. 이 얘기야. 그러니까 국힘 더하기 전가훈 세력 더하기 이준석 더하기 이낙연
더하기 민주당 내 반명, 이런 세력을 다 규합해서 모두가 힘을 다 모아서 한독수 또는 김문수를 밀게 되면 반 이재명 집단이 모여진 상태로 신승을 거둘 수도 있다. 이렇게 본다 이거죠. 이론적으로는 그럴 수가 있겠죠. 이 얘기는 왜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 보니까 과거 이회창 씨가 두 번째 나와서 노무현이한테 질 때 그때 정몽준과 노무현이가 단일화를 해서 아주 막판에 정몽준이 사퇴를 하죠. 자, 이런 식으로 뭉치게 하기 위해서는 대선 승리 후에 논공 행상을 철저하게 분배하는 약속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된다. 또 대선 후에 논공 행상을 할 경우 그 약속은 한독수나 김문수라면 모두가 신뢰를 할 것이다 이거죠. 그러면 나머지는 가령 홍준표, 한동훈, 안철수, 나경원 이런 사람들은 다 달아뻗은 정치인들, 완전히 걸레 쓰레기 수준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약속한다라도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나경원, 안철수, 한동훈, 홍준표 이런 사람들은 이미 정상적인 생각하는 국민들로부터는 배제되어 있다라는 수준들이라는 것이죠. 여기에다 또 한마디 더 덧붙입니다. 절대로 윤 어게인, 윤석열 신당 등과 같은 윤석열 이름은 입 밖에도 내선 안 된다. 과연 그렇습니까? 지금 청년들이 수준이 없어서 윤 어게인을 외치고 다닙니까? 저 어저께요. 구반포에서 터미널 쪽으로 지나가다가 우리 청년들이 태극기와 Stop the Steal이라는 팻말, 현수막들을 들고 노래를 부르고 구호를 외치고 지나가는 걸 보면서 굉장히 눈시울이 뜨거워졌었어요. 자, 지금 윤석열 대통령 그 양반이 좋아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부정선거를 밝히고자 실책도 있었지만 윤 대통령이 그 진심을 가지고 자기 목숨을 걸고 이 계몽령을 발동시킨 것에 대해서 지금 청년들이 깨어난 거 아니야. 전한길 선생님이 미쳤어요? 네? 지금 여러 명들의 그 유튜브를 하는 이런 분들이 미쳐서 그런 소리 하냐고요. 지금 부정선거에 대해서 모르고 헛소리하는 자들이 더 한심한 자들 아닙니까? 제가 이래봬도요. 2018년, 19년도 그때부터 부정선거하면 안 된다고 공정선거 국민연대 만들어서 사무총장 하면서 그 반사전투표, 즉 사전투표를 하면 안 됩니다. 이거 캠페인했던 사람이에요. 그때만 해도 소위 지금의 국힘당, 당시 미래통합당인가 한나라당인가 그 시절인데 가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거기 당직자들이 당 대표가요 이렇게 보고서 마치 바퀴벌레 보듯이 했었어요. 전부 다 법조계 출신들이야 걔네들이. 서울대 법대, 성대 행정과, 성대 법대, 고대 법대, 연대 법대. 그 법이라는 게 뭔데? 현실도 모르는 이 답답한 인생들이 법조문에, 판례에, 거기에 매료돼서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자, 지금요. 윤석열의 이름을 외치면 안 된다? 그 주변에 신당 창당하려는 건 전부 다 양아치 쓰레기다? 내가 그들의 삶을 살아보지 않고 그 사람의 살아온 인생을 갖다가 내 멋대로 평가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하죠. 자, 예를 들어서 배고픈 거지의 삶을 살아보지 않았는데 눈물 젖은 빵의 고마움을 압니까? 단 한 번도 도시락을 못 사간 적이 없는 그런 부유한 집의 자제가 배고픈 가난한 집의 애가 도시락 까먹는 시간에 학교 운동장에 나가서 수돗물 마시는 그 배고픔을 달래는 그 못 사는 집 아이의 그 옹색함과 배고픈 서름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해할 수 없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너무나 세상 돌아가는 거를 정치공학적으로 본다면 저는 맞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세상이 그런 식으로 정치공학적으로 돌아가서는 곤란하다고 봅니다. 절대로 정의로운 사회는 그렇게 해서 구현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경우를 볼까요? 박근혜 대통령 타기할 때 특검 누굽니까? 박영수 아닙니까? 서울대 철학과 나온, 동성고등학교 나온 사람. 서울물리대 철학과 나와서 사법시험 패스해서 중수부 부장도 하고 소위 노무현 때 바다 이야기 수사를 못하게 막았던 장본인이죠. 변호사를 하면서 피고와 원고 두 쪽을 동시에 변호도 하는 이런 특이한 짓도 하던 사람이에요. 중간에 헛짓하고 다니다가 뭐 화살도 맞은 적이 있고, 대장동에서 이재명이 때 50억 클럽에 첫 번째로 들어간 사람이기도 하고, 권순일과 함께. 자, 그런 부도덕하고 부정직한 자가 특검으로 있으면서 그 밑에 청했던 게 누구야? 윤석열, 한동훈, 이원석 이런 사람들 아니야? 그러니까 제가 지금 우리나라 법조들, 검사, 판사, 거기다가 의사들까지 이런 자들이 정치하는 사회가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직군에 있는 사람들은 창의성이 없습니다. 미래의 위기 상황을 갖다가 미리 대비할 수 있는 그런 해안이 없습니다. 국제 정세를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없어요. 그런 것들한테 나라의 운명을 맡기시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그리고 돈 벌기 위해서 떠들고 다니는 유튜버들, 에? 어느 교회로부터 돈 받고 하는 유튜버들, 돈 벌기 위해서 환장한 유튜버들 여러분들 보시면 알 거 아니에요? 예? 모르세요 아직도? 무슨 독수리 오영재라고 있다며, 어느 목사님 중심으로 왼쪽에 2개 오른쪽에 2개 해갖고 그들이 하는 얘기가 여러분들 정론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눈을 크게 뜨시고 귀를 쫑긋 세우십시오. 그리고 남들이 떠드는 얘기 듣고 판단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십시오. 아는 것만큼 보이고 아는 것만큼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우파 유튜버라고 떠드는 이들의 새치혀에 여러분들의 운명을 맡기시겠습니까? 돈 벌기 위해서 떠드는 아이들, 겉으로 뭐 애국하는 척하고 뭐 우파하고 뭐 광화문에 나가서 뭐 사랑의 교회 집회 나가서 뭐 연설되고 뭐 이런다 그러면서, 그런데 전부 다 뭐야? 목적이 뭐야?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죠. 주둥아리에 사료 집어넣기 위해서 한다고. 그럼 그런 자들의 소리에,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의 말에 여러분들의 판단과 여러분들의 분별력을 그런 수준의 인간들한테 맡기시겠다고요? 안 될 얘기죠. 안 될 얘기입니다. 오직 코인 빨아먹기, 자신의 인지도를 상승시켜서 돈벌이를 좀 더 해보겠다고, 그런 유튜버들의 얘기를 왜 듣습니까? 왜 들어요? 내가 얘기하죠. 국정원도 망한 이유 중에 하나가 대학생 시절에 학교 다니면서 당시 중앙정보부, 안전기획부, 국정원 이런 데서 학원가에 가잖아. 동향을 보기 위해서. 그러면은 딱 보고서 우리 선배들이 저 녀석은 배반을 할 것 같아. 응? 슬쩍 말 걸고 밥 사주고 해봤더니 까불까불하는 게 그래도 우리 얘기는 잘 듣는 것 같아. 학창 시절에 이미 정보기관에 포섭이 돼서 뿌락지 활동하던 놈들, 밀정 역할하던 놈들, 이런 놈들을 그 당시에 우리 국가정보기관에 직원으로 채용했던 게 조직에 와야 되는 지름길이 됐단 말이에요. 한 번 배반한 놈들, 한 번 배신한 놈은요, 어떻게 한다? 100번, 1000번이라도 배신합니다. 예를 들어서 화난 김에 서방진한다, 이런 웃기는 얘기들 있죠. 여자들도 그렇다며. 몸 파는 매춘부 얘기를 들어보면 뭐
5놈이 지나가나 100놈이 지나가나 마찬가지라는 거지. 돈벌이만 되면. 그러니 말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유의미하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여기 귀에 쫑긋 저기 귀에 쫑긋 팔랑귀가 돼갖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아니 정치가 반 먹여줍니까? 반 먹여줘요? 차라리 아스팔트에서 당차게 외치는 안정권 씨 같은 경우가 훨씬 더 그런 진실감이 느껴지지. 또 우리 김상진 아재가 훨씬 진실감이 느껴지죠. 응? 지금 이재명의 공직선거관리법 위반 제3심을 앞두고 우파한테 우세한 결론이 나온다. 유리한 판결이 나올 것이다. 기대를 안 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니에요? 무슨 기대를 해요? 저 부패하고 부패할 때 썩어 빠진 재판부, 사법부, 저 판사 녀석들을 믿으라고? 우리가 군인들 가운데 똥별 달고 막 삼성장군, 사성장군 간 놈들 이번에도 곽종근이 같은 놈들 막 욕하잖아. 그러면 사법부는 아니겠어요? 대법관까지 가려고는 얼마나 아첨을 떨고 교원 영색을 했겠어요? 능력만 있다고 갑니까? 절대로 아니었겠죠. 응? 지난번에 우리가 국민 여러분들이 배신감을 느끼고 분노하셨던 게 뭡니까? 헌법재판소 저 쓰레기들이 뭐 4대4, 5대3 뭐 이런 소리 나오다가 그냥 8대0으로 탄핵을 이용시켜버렸지 않습니까? 결론은 버킹엄입니까? 자, 이렇게 해서 대통령 탄핵되니까 이제 박수 치는 사람들 있죠? 야! 윤석열, 김건희 이제 드디어 깜빵강이 생겼다. 신나서 막 환장하지. 너무 좋아하고. 그런데 그렇게 경거망동할 일입니까? 자, 끝난 게 아니다라는 말이죠. 지금 저는 미국에서 진행되는 1단계의 관세전쟁 플러스 알파로 상장되어 있는 회사도 전부 없애버린다는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백악관 홈페이지에서 중국 우한 폐렴, 서방에서는 코비드-19이라고 했던 그 코로나의 기원부터 거짓으로 진술되었던 마스크의 무용론, 2m 떨어져야 된다는 전부 다 거짓이었다는 게 지금 다 나오고 있잖아요. 중국에서 비롯됐다는 것도. 이런 진실이 미국의 백악관 홈페이지에 올라갔어. 2단계입니다. 3단계는 국가정보장 털시 게버드가 작년 11월 5일 날 있었던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빼박 증거가 차고도 넘친다는 그런 보고를 대통령과 내각들 장관회의에서 발표를 합니다. 실무진들은 확증된 하드 에비던스, 빼박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가 상보됐다는 얘기는. 다만 그날 특이했던 것은 누가 주체가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했냐, 아니면 한국에서 했냐, 아니면 어느 나라에서 했느냐. 이 국가별 주체 단위가 안 나왔지만 미국 정보기관이 모르겠습니까? 자, 지금 관세 전쟁으로 이렇게 풍선이 올라가 있어요.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여기서 상장 폐지 들어갑니다. 중국 완전히 석기 시대로 돌려버리겠다는 얘기예요. 자, 두 번째 단계. 우한 폐렴. 중국 폐렴이지. 이 우한 폐렴 때문에 전 세계가 팬데믹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진실을 지금 백악관이 공개를 했어. 세 번째는 국가정보기관의 수장이 지금 부정선거에 대한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끝난 게 아닙니다. 어떤 일이 앞으로 6월 3일 되기 전에 미국과 한국 사이에 또 중국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함부로 까불면 안 돼요. 신중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제가 늘 이해하는 얘기가 뭡니까? 인무원료, 난성대업이라. 인간이 멀리 깊이 내다보고 사려하지 못하면 큰 대업을, 큰 일을 성취하기는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일희일비하고 경박하게 함부로 떠들고 까부는 일을 하면은 안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지금
대통령 선거를 하겠다고 해서 지금 큰 일을 앞두고 지금 하고 있는 꼴들을 보고 있으면요. 지금 하나도 정상적인 정당은 없어요. 이 당이고 저 당이고 간에. 응? 여론조사를 어떻게 하는지, 부정선거가 어떻게 되는지, 사전투표가 왜 막아져야 되는지 이런 것도 모르는 자들이 선거 캠프에 들어앉아갖고 선거를 한다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만 해? 내가 미는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나는 어느 자리에 가야지. 이 생각밖에 없는 거야. 국가, 국민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겠다는 생각은 요만큼도 없으면서 자리만 차지하겠다고 그래. 그러기 때문에 오늘날 같은 꼴을 당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왜 담백한 마음으로, 정직한 심정으로 왜 봉사를 못합니까? 왜 헌신을 못합니까? 왜 뭐가 꼭 돌아오고 뭔가 보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정치 집단 수준이 4, 6, 5, 6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응? 우리나라가 얼마나 수준이 있는 나라예요?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과학기술 측면에서, 특히나 국방산업 쪽에서 얼마나 순수 과학 분야에서도 위대한 결과물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 빌어먹을 정치권만 가보면 온갖 쓰레기 폐물들이 와갖고 악취를 드러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도 우리가 그런 악취나는 폐물들을 뽑지 않으려면 국민 여러분들이 각성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판단 근거가, 판단 기준이 이만큼 제고돼야 됩니다. 수준이 있어야 돼요. 국민 여러분들의 수준이 개쓰레기면 정치인도 개쓰레기 같은 놈들 뽑는 거예요. 마포구에 특히 쓰레기가 많이 산다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개청내를 갖다가 국회의원 만들어주니까. 영등포 국민들도 개쓰레기가 많다 그러잖아요. 김민석이 같은 게 그 동네 국회의원 하고 있으니까. 그 개쓰레기 같은 곳들 보면은 그 지역이 다 개쓰레기들이 많이 살고 있다는 얘기라니까. 그러니까 그런 말 듣기 싫으면 국민들이, 시민 여러분들이 각성하셔야지. 더 배워야지. 시건방 떨지 말고. 가짜뉴스 뿜어대는 공중파 종편 받아보고 있을 게 아니라 어떤 채널이 어떤 뉴스가 정확한 객관적 사실을 보도하는지 찾아서 공부하듯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수준도 안 되는 것들이 입만 털고 자빠졌지. 그러니까 사회가 발전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며칠 안 남았어요, 국민 여러분. 제발 좀 정신도 차리시고 각성하시고 그리고 찾아서 보십시오. 스스로. 그래야 스스로 계몽도 됩니다. 오늘도 저희가 준비한 내용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최승용입니다. 감사합니다.